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무균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계 청각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기권감각 청력 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 청각 재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비인후과 중에도 이렇게 이제 청각에 특히 이제 관심을 많고 이렇게 청각을 주로 연구한 분들이 많이 있는 대한청각학회라는 것이 있고 저는 거기서 이제 학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이기종 교수님께서 이제 난청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난청을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한 이유로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결국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청각 재활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 재활과 이제 난청의 치료를 이제 이렇게 좀 요약해 놓은 그림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이제 알고 계신 건 아마 이제 보청기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모든 종류의 난청에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방법들은 저희가 이제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몸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이제 뭐 너무 어리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은 보편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청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염증이 있게 되면, 혹은 이제 뭐 고막에 천공이 있다든지, 혹은 이제 소리 듣는 뼈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뭐 소리 듣는 뼈가 이렇게 좀 굳는 그런 이경화증이라는 그런 병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고막을 이제 뭐 이제 다시 치료를 하는 이제 고막 성형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리를 듣는 뼈를 이제 맞춰준 이소골 성형술 같은 거, 혹은 이제 이경화증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리 듣는 뼈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뼈를 이제 등골이라고 하고, 그 등골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레이저로 구멍을 낸다든지 해서 새로 이제 소리 듣는 뼈를 이제 이렇게 끼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등골 수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염증이 있다든지 구멍이 났다든지 뼈가 굳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뭐 보청기로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그 일반적인 이제 소리를 듣는 뼈를 이제 수술하는 걸로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기기들을 이용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로 와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이 많이 발달이 됐고, 그런 이제 전자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체 적합적인 그런 기구들이 나오면서 이런 수술이 더 이제 발달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혁신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아우가 되겠습니다. 인공아우는 저희가 기존에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 경우에는 사실 재활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인공화호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청신경만 살아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달팽이관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어서 이제 소리를 듣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우리가 기계랑 사람이랑 막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초의 기계와 사람이 이렇게 휴먼 브레인 인터페이스를 한 최초의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런 인공화우보다 이제 더 나가서 만약에 이제 신경에 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신경이 이미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종양이 생겨서 신경이 이제 손상이 왔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소리를 듣게 해줄 수 있는 청성 뇌간 이식이라는 그런 방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공화호랑 이제 겉보기에는 이제 유사한데,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보청기라든지 소리 듣는 뼈 수술로 청력 재활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하지만 아직은 좀 잔청이 남아 있어서 인공화호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들에게 하는 이제 중위 이식술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청기보다는 조금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로 이제 충분히 재활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소리를 듣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기도로 이제 고막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골전도로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아마 귀 뒤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딱딱한 이 뼈가 있습니다. 이제 유양동이라는 뼈가 있고, 저희가 이제 소리를 이제 고막으로만 들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골도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골도 이어폰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운동하면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저희가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쓰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뼈에다가 진동을 주면 우리가 그것이 이제 달팽이관을 자극을 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이제 골도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소리를 듣는 뼈에 이제 그런 수술을 해도 우리가 그런 뼈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혹은 염증 치료가 이제 난치성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외이도가 발달이 되지 않아서 귓구멍에 이제 막혀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특수한 예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골도보청기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막을 통해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안에 이제 골도가 남아 있어서 달팽이관 기능이 이제 정상인 경우에는 그런 골도보청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이제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이러한 그 청각 재활의 방법들을 좀 이제 분류를 이제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리 자극으로 소리 듣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듣는 것이 사실은 이제 보청기입니다. 고막을 진동을 시켜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막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들으니까 다른 자극에 비해서는 이것이 좀 생리적이라고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자극들, 뭐 진동으로 뼈를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다든지, 혹은 전기 자극을 소리를 듣는 거는 약간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릴 수는 있거든요. 이제 보청기도 우리가 이제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면 소리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뭐 인공화호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가장 이제 생리적인 소리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처리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 안에 이제 그 말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뭐 음악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인공화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좀 더 소리 자극이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동으로 이제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진동 자극으로 주는 것이 이제 골도 보청기 혹은 중위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제 굉장히 커지면 그것은 결국에 이제 진동으로 이제 전달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진동 자극도 소리 자극과 유사하게 저희의 귀 안으로 이제 소리 정보를 이제 전달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렸던 소리랑 진동과는 다르게 전기 자극으로 소리를 듣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기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달팽이관의 기능이 많이 손상된 경우에도 청신경만 살아 있으면 우리가 소리 자극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인공화호. 그 다음에 인공화호 보다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뇌관에 직접 전기로 자극을 주는 것이 청성뇌관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 신경이 없는 경우에도 소리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인공화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기 자극을 더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전극을 이제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 정도가 다른데, 이제 뇌관에다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한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이 뇌관의 표면에, 뇌의 표면에만 우리가 이제 전극을 위치를 할 수 있고, 그 안쪽에는 이 전극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극의 개수가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인공화호보다는 좀 제한이 돼 있어서 소리의 음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인공화호의 경우에는 보통 한 12개에서 22개 정도의 전극 자극을 주게 되는데, 이 정도 자극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리 듣는 세포보다는 훨씬 이제 더 적은 자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질로 보자면은 사실은 보청기가 인공화호에 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소리 자극을 주는 데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청기부터 한번 어떻게 이제 우리의 귀에 이제 소리를 전달해 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청기의 정의는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사람의 귀에 도달시키거나 혹은 보다 효과적으로 소리를 전달해 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하는 소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저도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폰에 이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폰에 간 것들이 이 소리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ADC라고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디지털 신호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DSPA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라고 해서 소리를 이제 증폭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리는 증폭을 시키고 소음은 이제 처리를 해서 줄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겠고, 이렇게 디지털 처리가 끝난 것을 다시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바꿔주고, 그것을 이제 리시버를 통해서 우리 귀로 전달시켜 주는 것이 보청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소리를 크고 그 다음에 소음은 없는 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청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귓속형 보청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귀에 거는 이제 귀거리형 보청기가 나와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귀거리형으로 갈수록 조금 소리가 더 크기가 좀 커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미니 BT 혹은 미니 귀걸이형이라고 해서 기존의 귀걸이형보다는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착용감이 훨씬 편해진 그런 형태의 이제 보청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보청기는 이제 귀 속에 들어가서 이제 미용상으로는 조금 더 우수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크게 작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신호 처리를 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귀거리형 보청기는 이 귀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작아서 오히려 착용감이 이렇게 귀를 꽉 막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착용감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에 이제 이 거는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다양한 신호 처리들을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더 큰 이제 보청기를 좀 사용하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귀걸이형 중에도 이렇게 크기가 작아진 귀걸이형들이 나오면서, 작은 귀걸이형 같은 경우는 미용상으로도 우리가 이제 머리를 기르게 되면 이 귀 뒤에 이렇게 이제 가려지기 때문에 귓속형 보청기보다도 오히려 더 미용상으로도 좋은 경우도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청력이 좀 나빠지면 결국 보청기의 필요성이 조금 더 이제 커진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말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저희가 청력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는데 다시 좀 반복을 해보면, 저희가 보통 이제 0데시벨을 이제 우리가 가장 작은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0데시벨은 사실은 소리가 없는 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소리를 0데시벨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0대의 건강한 청년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소리가 어느 정도 조금 아주 작은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그 스케일을 통해서 이제 소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저희가 이제 보통 한 90데시벨을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소리라고 하고, 이제 90데시벨이라는 엄청난 큰 소리를 또 못 듣는 경우를 우리가 농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 엔진 정도 소리가 한 120데시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말하는 소리 크기 정도가 이제 아마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소리 크기 정도가 한 50데시벨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소리의 크기가 대략 이제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소리가 0,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소리, 굉장히 막 비행기 소리 같은 큰 소리가 이제 한 100데시벨 이상 되는 소리고, 저희가 평상시에 말하는 소리가 한 50데시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중등도 난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0에서 한 25데시벨 정도가 이제 정상이고, 요거보다 조금, 그래서 중간 정도 소리가 살짝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잘 안 들리는 경우, 그게 이제 경도 난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좀 시끄러운 데서 잘 안 들린다든지, 혹은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 잘 안 들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경도 난청이 이제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러면 이제 중등도 난청이 된 거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반드시 이제 보청기가 필요하게 되겠고, 경도 난청인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보청기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그런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보청기가 필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청이 좀 더 심해져서 이제 중등 고도 난청 정도의 난청이 되면 거의 항상 보청기를 써야 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장애 진단을 좀 받는다든지 이 정도 범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보다 심해져서 아주 고도 난청이 되면 사실은 아주 안 들리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거의 보청기를 항상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나빠지게 되면은 이제 보청기가 기능이 좀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청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증폭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오게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인공아우 수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청기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중위 이식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들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우리가 또 중요한 인생의 또 즐거움이고, 우리가 이제 뭐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또 음악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듣는 것은 결국 삶의 질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직업을 얻는다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당연히 직업을 얻거나 뭐 회사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또 중요하고요. 뭐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이제 주위가 자동차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차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듣는다든지, 혹은 이제 경보, 알람 같은 거, 화재 경보 같은 걸 잘 못 들어서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사고로 이어지거나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이렇게 소리를 잘 듣는 건 또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소리를 잘 듣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지 기능하고 관련이 많다는 것이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잘 듣고 잘 보는 것은 결국 뇌의 지속적인 자극을 유지하고 뇌를 계속 쓰게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가 따로 우리가 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따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뭐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소리를 잘 들으면 그걸로 우리가 바로 인지 기능이 좋아집니다. 이제 청각은 시각과 다르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소리를 들으면 그 말소리를 우리가 당연히 뇌가 그냥 소리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그거의 의미하고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뇌에서 뇌의 여러 부분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언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우리가 듣고 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이렇게 보청기를 통해서 잘 듣고 또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이제 언제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상 청력인 경우에는 당연히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40데시벨.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사회적 청력이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40데시벨보다 청력이 나쁜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보청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라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활을 하거나 이제 경도 난청인 경우에도 이제 직업적인 이유로 굉장히 잘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은 이제 어린 학생들은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말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정상 청력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청력이 양측 데시벨이 한 60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장애인 기준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이 되어야 이제 보청기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40데시벨. 하지만 이제 정상 청력이 아닌 경우에는, 경도 난청인 경우에도 이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학습을 위해서라면 보청기를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난청에 대해서 이제 뭐 노인성 난청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난청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에 한국이 이제 위생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항생제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중이염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난청이 좀 더 이제 많아졌고,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성 난청이 많아져서
현재 청각 재활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청기를 사용한다든지 이제 보청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중위 이식술이라는 이런 수술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뭐 중위 이식술도 그렇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인공아우도 그렇고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소리를 듣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크게 이제 기계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내부 장치와 그다음에 이제 겉에 착용하는 외부 음향 처리 장치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이 내부 장치는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피부 밑에 머리뼈 위에 이제 위치를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보통 이런 내부 장치 안쪽에는 이제 그 달팽이관과 연결되는 부분 혹은 이제 이소골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이제 10여 년 이상 전부터 이렇게 중위 이식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위 이식술의 이런 그 FMT라는 이런 부분을 이제 소리를 듣는 뼈하고 연결을 하거나 혹은 달팽이관 입구 쪽에 정원창이라는 부분에다가 이제 붙이게 되면 그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중위 이식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청기를 써도 잘 효과가 없는 경우에 청각재활의 어떤 효과가 제한적이 있거나 이제 다른 이유로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착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보청기를 잘 쓰시거든요.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중에 일부의 분들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식형 골도보청기라는 것이 있고, 이 골도보청기는 이제 소리 에너지를 진동 에너지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뼈를 진동을 시켜서 이제 고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지 않고 달팽이관에 직접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아까 난청은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해서 달팽이관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청기를 썼었는데 달팽이관에 이제 소리를 전달 못하는 그런 난청을 우리가 이제 전음성 난청 혹은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를 이제 혼합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 안에 이런 이식형 골도 보청기도 이제 형태에 따라서 조금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나사 같은 게 직접 피부와 뼈를 이제 통과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요런 것들은 이제 과거 초기에는 요런 방식을 좀 했었는데, 요게 이제 뭐 직접 진동을 시키니까 좀 소리가 좀 더 크게 전달되는 장점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미용상으로나 혹은 이제 그 나사가 이제 피부를 뚫는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국내에서는 요건 그렇게 선호가 되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피부에 이제 표면에는 이런 흔적이 없고 이제 외부 장치랑 이제 자석으로만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를 좀 더 저희 우리나라 분들은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용상으로도 좀 좋고 이제 피부 문제가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최근엔 이런 기계 장치들이 이제 조금 많이 얇아지고 좀 작아져서 더 이제 착용감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장치도 기계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겉에 장치는 이제 피부에 이제 자석으로 붙게 되겠고, 이제 내부 장치만 요 안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은 이제 안에 이런 뭐 스크루가 이제 뭐 한 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혹은 두 개가 있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겠고, 요런 이 장치들이 직접 이제 진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더 큰 소리로 자극을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청기를 써도 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결국엔 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난청이 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아주 이제 고주파수 난청이 심하거나 전반적인 난청이 심해서 보청기 증폭이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공와우가 되겠고, 인공와우를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자석으로 연결되는 외부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몸속으로 들어가는 내부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달팽이로 강으로 들어가는 이런 전극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극에서 이제 전기 자극을 발생해서 이 전기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 우리가 이 전기 자극을 소리로 인식을 하는 것이 인공와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인공와우도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이제 외부 엄 처리기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크기가 많이 작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에다가 바로 이제 보청기는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걸거나 귓구멍을 이렇게 막는 형태인데, 요거는 귀에다 약간 떨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귀 자체는 좀 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렇게 이제 머리카락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머리로 가리게 되면 미용상으로도 좀 덜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기계들이 되겠고, 보통은 요게 이제 안테나 부분에 이제 자석이 붙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전극들이 요 돼지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이 달팽이관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극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인공화후 급여 기준은 이제 굉장히 이제 난청이 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좀 이제 난청이 매우 심한 경우에 이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1세 미만에서는 양측에 한 9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있는 경우,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청기로 최소한 한 3개월 이상은 테스트를 해서 이제 보청기로 진단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청력 검사가 제대로 이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전반적인 청력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청기를 착용하도 또 청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어린이들 1살 이상에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측에 이제 70데시벨 이상인 경우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보청기를 써도 이제 언어 발달이나 청능 발달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인공화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70데시벨 이상이면서 어음 분별력이 50% 미만인 경우, 혹은 이제 문장 언어 평가가 50% 이내인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화호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급여 기준이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급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재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꼭 이 경우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제 보청기 상대 인공화호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제 이 기기값만 보통 한 2천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수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인공화호 급여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인공화호가 최근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이제 양측이라고 했는데 사실 1측이 90데시벨 이상 혹은 70데시벨 이상이라도 당연히 인공화호가 도움이 됩니다. 보청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보청기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난청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보청기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쪽만 안 들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혹은 이제 비대칭성 난청이라고 해서 한쪽은 뭐 가령 한쪽은 60데시벨이고 한쪽은 90데시벨이다. 그러면 이 90데시벨인 쪽에서는 인공화호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하면 더 잘 들리실 것 같고요. 근데 반대편이 60데시벨이기 때문에 이제 보청기로 한쪽은 들리기 때문에 이제 전혀 못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급여로 이제 해주지는 못하지만, 급여는 아니지만 이제 사실 인공화호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최근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담당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뭐 급격하게 진행하는 형태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주파수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특정 주파수는 너무 나빠서 보청기로 증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인공화호로는 증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평균으로는 70이 안 되지만 혹은 90이 안 되지만 인공화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담당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화호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이전에는 인공화호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지만, 지금 이제 기계가 얇아졌고, 그다음에 수술이 굉장히 이제 수술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이제 2시간 미만으로 이제 수술이 다 되고 있고요. 보통 절개 크기도, 수술하는 절개 크기도 한 10cm 내외 정도로 그렇게 흉이 크게 지지도 많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뒤쪽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귀 뒤에서 이제 한 45도 각도 정도로 한 10cm에서 한 12cm 정도 뒤에 기계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머리뼈의 일부를 약간 좀 파내고 그 위에 이제 기결을 얻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극만 달팽이관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파낸 부분은 이제 유양동이라고, 여기는 원래 이제 그 공기로 이제 차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중에 일부 이제 그 뼈들을 제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전극을 삽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거가 돼도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보통 인공화호의 이제 재활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인공화호가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뢰가 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진료 중에 의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청력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이제 언어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귀에 대한 그런 진찰들, 뭐 CT나 MRI 검사 혹은 다른 앓고 있는 병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게 되겠고, 이것이 이제 보청기를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청기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다든지 혹은 이제 안에 잔청이 남아 있다든지 골도 청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뭐 골도 보청기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재활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인공아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렇게 이제 한 두 시간 정도의 과정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겠고, 그 수술을 하고 나게 되면 그 이후 과정은 이제 인공아웃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제 청각 재활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수술을 한다고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제 매핑이라고 해서 그 전극들의 신호 크기와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크기를 서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면 소리가 들린다. 이 정도 소리는 너무 크다. 그것을 주파수별로, 그 다음에 전극별로 이것을 맞추게 되고, 그러면 우리 뇌가 또 그 전극들에 이제 적응하는 그런 또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율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듣는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보청기로 듣거나 내 귀로 들을 때는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인공화우로 전기로 듣게 되면 좀 다른 느낌으로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응하고 그런 훈련을 이제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청신경이 없게 되면은 인공화우로 이제 저희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게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팽이관이 아니라 전극을 직접 우리 뇌 간에다가 위치를 시키고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청성내관 이식술이라는 것도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일부 소수의 환자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극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음질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인공화호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소리는 거의 100% 이제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일부 이제 좀 그 반응이 좋으신 분들은 음악을 듣거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청성내관 이식술은 그 정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소리를 듣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인공화호라든지 보청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청각 재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쪽 귀만 들리면 또 그냥 그렇게 또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귀가 두 개이고 우리가 눈이 두 개인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시끄러운 곳에서도 소리를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쪽 귀로 듣는 거에 비해서 더 소리도 잘 들리고, 소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양이 합산이라 그래서 양쪽 귀로 듣는 것이 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소리의 방향을 좀 아는 것도 더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한쪽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청각 재활을 통해서 양쪽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겠고, 뭐 인공화호를 할 수도 있고 보청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양쪽으로 소리 듣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청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청기 기술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좀 줄인다든지 어음을 강조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 뭐 AI라든지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소리 자극을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뭐 스마트폰을 연동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랑 연결을 해서 사용의 편의성을 하고요. 뭐 IoT 기술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피팅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청기도 조절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직접 뭐 가지 않고 원격으로 한다든지 자동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청기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구가 아니라 뭐 이제 저희 건강 관리를 한다든지, 이제 항상 귀에 이제 머리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넘어지거나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다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낙상을 감지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이제 충전식도 나와 있고 이제 귀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여러 이제 그런 발달들이 보청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보청기들도 이제 괴성이 발전하고 있는데, 보청기 아닌 기구들도 굉장히 또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보청기는 조금 이제 난청이 심해진 경우에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좀 경한 경우에 좀 보청기 쓰고 좀 그렇고 막 이런 경우에
이제 비교적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OTC 보청기라고 해서 뭐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받지 않고 이제 본인이 구입해서 이제 쓰는 그런 보청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리 증폭기라고 해가지고 보청기는 아니고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기기인데 소리를 좀 키워주는 기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난청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 대용으로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데 스마트폰에도 보면 이제 보청기 앱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이제 키워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팟 프로에 이런 보청기 기능이 들어있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보청기로 이렇게 FDA에서 승인해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에도 비슷한 기능이 그렇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음성을 자막으로 바꿔서 우리가 좀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에 이제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쉬리도 있고 빅스비도 있고 그렇고요. 최근에는 이제 구글 글라스라든지 이런 안경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경에 보면은 이제 글씨가 나오는 거죠. 이제 어떤 상황에 가서 누가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게 이제 자막처럼 이제 뜨는 그런 안경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써도 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결국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주변 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말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좀 시끄럽지 않도록 이제 좀 조용한 곳에 서 1대1로 얘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끄러운 곳에서 여러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능하면 이 입모양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좀 그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이제 그 소리를 듣는데 도움이 되는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냥 전화기 중에도 이제 보청 전화기라고 해서 소리를 좀 증폭시키는 그런 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다양한 기구들을 확인하거나, 우리는 혹은 FM 장비라고 해서 이제 소리를 이제 소음 환경화해서 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난청인 분들과 좀 대화를 할 때는 가족분들과 주변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청기는 지금 보청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아직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시끄러운 데서는 잘 안 들리는 분들이 결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이제 아마 영원한 이제 숙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보청기, 이게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원하는 보청기인데, 그런 기술들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 분리 기술이라고 해서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소리만 증폭을 하는 그런 기술들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인지 기능으로 조절하는 그런 보청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이제 그 뇌파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다시 증폭을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완전 체내형, 즉 겉으로 보이지 않고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기들도 이제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걸 몸속에 이제 기계가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이제 제가 말하는 소리, 음식 씹는 소리, 머리 이렇게 만지는 소리, 이런 그 우리 몸속에서 나는 소음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제 완전 체내형 그런 이제 기계들이 결국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청각학회는 청각 영역의 이제 진료라든지 연구, 교육을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난청 환자분들이 이제 이 청각 재활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좀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에는 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마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중이염 진료를 본 6살 아이 엄마라고 하셨는데요. 네, 물이 빠져서 이제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셔서,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물이 잘 빠지면 이제 처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중이염은 요즘에 잘 치료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노클링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비만이랑 청력 감소가 서로 연관이 있나요? 어떤가요? 뭐, 살찐 이후에 청력이 감소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비만이 청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나요? 귀에도 살이 찌나요? 네. 재미있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다들 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저희가 이전에 했던 거 보면, 이제 어린이 비만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중이염이랑 조금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역학조사가 있기도 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관련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그 당뇨랑은 조금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귀 청력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쁜 것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제 고혈압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조금 나쁜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송이 채널님이 주셨는데, 난청인의 청각 재활은 보청기뿐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네, 보청기가 가장 흔하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청기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저희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청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보청기가 1차적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방법들은 이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이제 청각이 남아 있다. 만약에 이제 잔청이 남아 있다, 혹은 골도 청력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안에 잔청이 없다, 혹은 난청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와우라는 그런 수술을 하거나, 혹은 잔청이 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어음 분별력이 괜찮은 경우에는 보청기가 안 되면 중이 이식술이라는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청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 수술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만약에 보청기로 좀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들을 이제 좀 담당 교수님이랑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각 장애인은 소리를 직접 듣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의 진동이나 촉각 피드백을 활용하여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기술들이 청각 장애인의 재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이제 스노클링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보청기는 이제 소리 신호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건데, 그걸로 잘 못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신호가 커지면은 결국엔 이것이 이제 진동으로 가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달팽이관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촉각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아주 많이 심하면 결국엔 이제 인공화우로 가야 되겠지만, 이제 보청기를 쓰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촉각을 좀 같이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실제 인공화우로 이제 음악을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중에도, 인공화우는 이제 전기로 이제 소리를 전달을 해주는데,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 중에 일부는 사실은 진동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좀 즐기는지 이렇게 봤더니, 그 음악을 들을 때 바닥이 이렇게 좀 진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이렇게 떨리는, 그래서 이제 맨발로 이렇게 딱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주변에 오는 그런 걸 느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게 진동으로 본인이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데 이제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난청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것이 이제 주된 것이 되겠고, 보조적으로 그런 촉각을 일부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계, 이제 새로 나온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뭐 그 이제 알람 신호가 오거나, 혹은 주변에서 어떤 이제 뭐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거 올 때, 이분들은 이제 소리를 못 들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핸드폰이 오면은 우리가 소리로 듣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한테는 이제 핸드폰에 이제 진동으로 가게 해서, 이 진동을 느껴서 이제 위험 신호나 경고 신호가 주변에 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찌 형태도 있고 벨트 형태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기기들도 이제 외국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돈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작년부터 귀가 안 들려서 저희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보청기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제 건강상 잘 찾아뵙지 못해서 전화 통화라도 하곤 했는데, 이젠 전화 통화도 못 하게 되어 여쭙니다.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가지는 주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치매 초기인 경우, 이게 사실은 이제 치매
오기 전에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치매 전 단계에서 보청기를 사용함으로써 난청이 조금 있는 경우에 난청을 개선하면은 치매가 잘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청각 재활을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소통도 더 많이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결국 또 사회 활동도 많아지게 되겠고, 정서상도 좋아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많이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소리를 듣고 말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뇌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치매 초기라고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뭐 다른 방법보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독서를 하는 거, 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 아니면 뭐 고혈압을 조절하는 거, 뭐 이제 어떤 학습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교정 가능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난청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치매 초기시고 이제 약간 난청이 있다 그러시면 보청기를 해주시는 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말씀대로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안부도 여쭙고 그다음에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런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잇두잇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른쪽만 잘 안 들리는데 보청기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쪽만 들리시는 분들이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쪽만 들려도 그냥 뭐 이렇게 소리 들리고 그냥 대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좀 재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재활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되는 건 아닌데, 또 반대로 재활이 가능한데도 그냥 이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만약에 이제 오른쪽 귀가 청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보청기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만약에 한쪽 귀가 안 들린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인공화호라는 이런 이제, 근데 이제 청력이 많이 나쁘다 그러면 이제 인공화호로는 그렇게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안에가 이제 청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골도 보청기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혹은 이제 오른쪽 귀가 안 들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고개를 이제 이렇게 돌려야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특수 형태의 보청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오른쪽을 듣지는 못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소리를 이제 왼쪽으로 전달해 줘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시끄러운 데서도 좀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런 특수 형태의 보청기들도 또 있어서요. 아마 이것도 저희가 정확한 청력 상태라든지 잔청, 그다음에 청력 정도를 보고 좀 또 상의를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들을 좀 같이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청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보청기가 안 되더라도 뭐 수술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방 박사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픈형 보청기가 좋을지 본을 뜨는 작은 보청기가 좋을지, 이것도 저희가 실제 이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청력 상태라든지 이제 그분들의 선호도라든지 이제 직장이 있는지 이런 여러 부분들의 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이제 청력이 좀 좋은 경우, 그러니까 청력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는 경우라면 작은 보청기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오픈형 보청기가 상당히 이제 착용감이 편해졌고, 또한 이제 외모상도 좋아졌기 때문에 두 개의 경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픈형 보청기는 거의 모든 경우에 어떤 형태의 난청이든 혹은 어떤 정도의 난청이든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어떤 선호도라든지 본인의 그런 거에 좀 더 많이 달려 있고, 거꾸로 이제 작은 보청기도 출력이 점점점 또 작은 보청기 출력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청력이 나쁜 경우에도 또 작은 보청기가 또 되는 분들도 또 있다. 또 이래서 두 개가 좀 경계가 좀
서로 섞여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난청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좀 더 다양한 이제 증폭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형 보청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신호 처리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음 저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이제 귀에 깎이는 걸 또 싫어하는 분이 있고 귀에 깎이면 이제 귀가 막혀서 답답한 느낌이 있는 이런 분들은 오픈형 보청기가 좋고 청력이 굉장히 뭐 경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직은 이제 좀 보이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은 좀 작은 보청기도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강나영 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몇 년 전 청력 검사에서 8kg에 30dB이라는 난청은 아니라고 하셔서 현재 가끔 자음을 놓치거나 다르게 들리는 것 말고는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난청이 진행되어 결국 전 주파수 때 청력이 저하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또래들은 정상인데 저는 일찍이 청력이 떨어졌어요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8kHz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화 영역 때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대화 영역 이게 저희가 주로 말을 하는 주파수는 500Hz에서 이제 한 4000Hz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음 분별력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영역이고 말씀대로 이렇게 가끔 자음을 놓칠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끄러운 데서 잘 안 들리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아까 30dB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 40dB은 넘어갈 때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고 이 경도 난청이기 때문에 여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생활이 불편함이 크면 결국에 이제 보청기밖에 없는데 이제 보청기 쓰는 것도 또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아마 뭐 보청기까지는 안 권해드렸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청력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력을 보존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8kg에 한 30dB 정도 떨어지신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주파수가 청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지는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잘 관리만 하면은 그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이제 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1년에 청력이 한 1% 정도 손상이 오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난청이 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래 살게 되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난청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력 관리를 이제 조금씩은 해야 되겠고 일부 이제 경한 난청이라든지 일부 형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난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꼭 너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고 실제로 저희가 한 7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한 40% 정도의 분들은 다 난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겉으로 우리가 표현을 안 하시고 좀 쉬쉬하는 분위기라서 그렇지. 그래서 결국엔 누구나 결국에는 저희가 70대, 80대까지 다 이제 다들 이제 다 사실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2명 중에 1명은 다 난청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엔 누구나 조금씩은 난청을 가지게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서로 격려해주고 조금 경한 난청이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보청기를 쓰는 것이 이제 청각 재활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청력이 더 나빠지는데도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강의도 또 드리고 또 다양한 질문을 또 많이 받아서 저희가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대답을 다 해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주 이제 난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청각 재활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귀 건강 관리에 대해서 더 유념하시고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 또 이런 강의하고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